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호재성 뉴스 나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요 지표 발표 앞두고 이제 금리가 좀 출렁거렸는데,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틀 연속 순매수가 없었거든요. 매수가 유입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코스닥 1300개, 코스피 700개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광범위하게 올라갔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또 차별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째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니까 이 구도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미증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더 강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업종별로 보면 테크 업종이 오늘 거의 1.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재나 뭐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도 제법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죠. 뭐 이슈를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호재성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뭐 샘 올트먼이 한마디 하고, 오라클 관련된 뉴스, 또 알파벳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잠시 후에 또 각각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다. 뭐 바클레이즈나 아니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하락은 좀 일시적이다. 뭐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거 결코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낙관적인 어떤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장 초반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약간 이게 금리 올라가면 또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 매입하는 걸 좀 자제해라. 또 비중이 큰 것, 미국 국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좀 줄여라, 이런 권고를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일본이 이제 주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뭐 적자 재정, 그러면 또 국채 발행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걱정을 또 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고용 지표가 좀 둔하게 발표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케빈 헤셋의 발언. 예,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약하게 나오죠.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6개월 만에 가장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좀 진정되나? 이런 식의 어떤 해석. 그리고 또 베센트 장관이 케빈 허시가 연준 의장이 돼도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를 그렇게 서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오르던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정감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 빼놓고는 뭐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소매 판매, 고용 지표, CPI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기술주 말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간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어쨌든 소프트웨어 주식들 이 관련된 뉴스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변수가 이제 증시를 흔들었는데, 그거 하락 전환으로 가는 거 아니다. 보통 이제 기술 혁신 이후에 승자와 패자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일제히 부진하게 가는 건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의 하락은 과도하다.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강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리슨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주식들의 매출 성장 기대가 아주 크다, 그러면서 이제 더군다나 해당되는 기업들은 해외 쪽에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약달러 환경도 유리하다. 그래서 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주식들의 실적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이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채 발행 중에서 일부는 만기가 100년이에요. 예, 2126년 그렇게 되는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돈이 1000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오라클이 회사채 발행할 때 250억 달러 발행했는데, 여기에 자금이 1290억 달러가 몰렸거든요. 그럼 금리 좀 약하게 이제 써준 대로 그냥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자본시장 봐서는 뭐 일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하락하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자금은 AI 성장할 텐데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샘 올트먼이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챗 GPT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버전 이번 주에 이제 출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내놨던 어떤 제품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다, 50%나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때 오픈 AI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샘 올트먼이
그런 거 걱정할 상황은 아니야.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이런 부분들이 또 AI주들에 대한 자신감으로 또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계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마치 인터넷 혁명 때 신문 관련된 주식이 폭락했듯이 뭐 비슷한 경로를 겪을 가능성도 있어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경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흐름은 좀 양호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메타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충격, 그다음에 잉여 현금이 이제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경고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오늘 오라클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오라클이 올라간 점도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의 어떤 강세 이걸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이 오픈 AI 성장하고 묻어서 가는 건데, 오픈 AI의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받아도 현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 지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라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기존에는 중립이었는데 이제는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고요.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락했거든요. 다른 반도체주 올라가는데 마이크론이 빠진 건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이번 달 내에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은 양산 예상 시점이 다음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늦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HBM4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특징이 뭐냐면, 지난 주말에 공매도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공매도 컸던 종목군들 쪽에 거꾸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좀 그런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대상 종목군들이 일단은 다만 이건 이제 수급 때문에 밀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매도 주식들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생각을 해보면 미국 주식들이 올해,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볼 때 뭐 에너지, 필수 소비재, 소재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고, 뭐 커뮤니케이션, 뭐 알파벳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IT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면 이게 자금이 순환매되고 있는 건데, 부정적으로 보면 AI 논란이 있고, 또 이제 상승하는 업종들이 약간 경기가 둔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좀 올라갈 만한데, 이렇게 평가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덜 오른 종목들, 빠진 종목들 이런 쪽으로 다시 또 자금이 일부 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그 기술업종의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시장에서는 좀 오른 거 덜어내고 덜 오른 걸로 또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5,300까지는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고비가 될 수 있는 게, 시장이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1월 후반부부터 지금까지는 하단을 4,900, 그리고 상단은 5,300, 이 정도로 두고서 움직이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긴 박스권 나왔을 때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5,300 위로 올라가면서 5,400, 5,500까지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요 안에서 움직이나 보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4,900 정도 나오면 매수했다가 5,300 넘어가면 팔고,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매매나 선물 옵션, 특히 옵션 쪽에서의 어떤 단타 매매 이런 것들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ADR을 계속 한동안 보여드렸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로 ADR은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 근데 이거는 하여튼 120 넘어가면은 과열이고, 8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과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는 숫자만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주 목요일로 과열권에서는 정점을 치고 이제 내려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지금 과매도 상태는 아니라서 뭐 상승 종목이 어제같이 나온 날이 일방적으로 많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위험한 고비는 넘어갔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중립보다는 조금 위에 가 있는 상태라서 모든 종목이 와 하고 올라가기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이제 자주 등장하긴 할 때, 이전보다는 많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과 어떤 종목은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은 좀 어정쩡한 그런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여전히 이제 좀 종목들 간의 어떤 수급 차이는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시면 이틀 연속 매수가 없잖아요. 예, 저 보시면 빨간색이 두 개 연달아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매수하면 며칠 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건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 선물 쪽, 그러니까 선물 쪽이 제가 지난주 말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이제는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선물 매수가 더 들어오면, 이게 선물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5,300인데 앞으로 4,800까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선물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5,300일 때 팔아서 나중에 4,800일 때 사면 버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선물 매도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이 4,800 갈 것 같아라고 베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손해가 나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4,800으로 갈 것 같아라는 거를 베팅을 철회시켜 놔야 이제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좀 풀리는지,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풀려지면 아마 주식 매수도 되게 자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이 계속 풀리는지, 요게 이제 관건이고, 또 하나는 코스닥은 다행스럽게도 1120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승 종목 수가 어제 1300개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오르면 1000개 이상 올라가고 하락하는 날은 1200개 정도 하락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변화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의 시세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좀 어수선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갑자기 종목들이 5% 오르는데 다음 날은 또 5% 빠져버리고 이렇게 좀 어수선한 거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매집이 잘 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신 사나우는데 추세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 받고 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 변동성 속에서 매집이 됐다라는 의미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제 ADR 측면에서 보면 과열이 전혀 아니거든요. 코스닥 쪽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은 다행히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들어왔고, 이제 금융 투자 매수가 폭발적인 단계는 지나갔죠. 예, 보면 이제 1월 말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가 제가 이제 조건부 매수로 바뀐 것 같다라는 표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래 좀 빠지면 매수해, 또는 좋은 거 있으면 매수해. 예전에 이제 묻지마 매수였다가 무조건 매수 고고였다가 지금 뭔가 이제 조건부로 매수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와 하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매수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업종이 동일해서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어떤 업종만 골라서 간다라는 거니까, 이제 골라서 가게 되는 어떤 업종들 이제 주도주가 뭐가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인 거는 일단은 태양광,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쭉 세워보면 이제 1월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살짝 올라온 게 이제 엔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제히 다 올라갔고, 오늘은 또 상승폭도 어제는 좀 비슷했어요. 물론 이제 태양광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죠. 뭐 주성엔 이제 유닛 테스트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종목군들은 좀 상승폭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는 원래 비슷한데 100m 달리기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보면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스타트는 비슷한데 이제 갈수록 이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이 또는 어떤 이슈가 좀 메인이 되는지 오늘 이후부터는 진짜가 될 거니까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 박스권을 넘어설 거냐, 이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우려 이런 것들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했었는데 AI 우려가 조금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틀 연속 매수를 할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장중에 혹시 일본 금리가 갑자기 뛰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변수를 조금 장중에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좀 정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돈이 되면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 조금 선별이 될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미국에서 장 초반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금리 자극할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 국채 매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권고 나온 거, 그다음에 일본의 총선 결과 이제 일본이 이제 뭐 식료품세 이런 거 면제 막 이런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세금을 안 받겠다라는 거는 이제 자금 유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채 발행해서 그 돈을 채워야 되잖아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미국에 회사채 발행하고 미국의 국채 발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사실 올라가기 쉬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없진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금리의 변동성, 혹시 뉴스가 별다른 악재 없는데 빠지네 그러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나 뭐 이렇게 장중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된 뉴스 한번 그냥 대단히 위협적이거나 심각하거나 메인 이슈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체크만 해두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